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하락세가 좀 길게 나오더니 결국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조금씩 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산타 랠리일까 아닐까 기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또 어떤 전략들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가 매수, 반발 매수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5% 상승, S&P 500이 0.7% 상승, 나스닥이 1.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6.5% 상승했고요. 테러다인이 3.7% 상승, NXP 세미컨덕터가 4.6%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가 3.2% 상승, 웨스턴 디지털도 3.2% 상승했습니다.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가 3.7% 상승했고요. 제약바이오 업체인 화이자가 3%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 중에서는 UiPath가 4.3% 상승했고,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인 인투이트라고 있는데 4.3% 상승했습니다. 그다음 헬스케어 섹터에서 덱스컴이 4% 상승했고, 태양광 업체인 쇼얼스 테크놀로지가 6.1% 상승, 금속 광물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3.4% 상승,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 4%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2.1% 상승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아마존을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CTA하고 코엔 측에서는 매수 추천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로 클라우드 부분 성장 둔화 우려를 이번 계약으로 불식시켰다는 평가입니다. CT 측에서는 성장 모멘텀 다시 확보했다는 평가고요. 목표 주가는 145달러를 제시했고, 코엔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가 23만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자재 수요가 늘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내년 연준의 최종 금리를 6.5% 가능성이 28%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0%가 넘어가면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 자산운용에서는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 비중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인플레 잡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으로 보여 결국에는 경기 침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내년 연말 S&P 500 목표치가 4,200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S&P 500 3,410까지 밀린 뒤 연말에 반등해서 4,2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내년에 2%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0.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현재 7.7%인데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 목표치도 5에서 5.25%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계속 관망세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해석들도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여전히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번에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던 것 같아요. 약간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엔 시간이 가면은 결국엔 얼어붙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고용을 중지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른데 아직까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는 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동시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좀 거리낌 없이 되는 그런 받침대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도 이제는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는 점도 수치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방역 정책을 최근에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더니 이 블룸버그 쪽을 또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통신 얘기가 맞지요. 결국에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네. 원자재 수요가 그동안에는 중국 쪽에 중국이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갔는데 수요가 그렇다고 보면 늘 것이고, 과거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을 보면은 전환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고 그러면 방역이 조금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본다면은 잠시 네.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공급망 차질은 방역이 강화되면은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시기는 조금 지나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지금 바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간다고 해서 성장률이 확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방역 강화와 완화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결국에는 상반기가 지나야지 중국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각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서서히 실행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도 함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JP모건 측에서 내년 연준의 최종 금리가 6.5%까지 이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 좀 실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자기네들은 일단은 10% 이상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만 네. 실제로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냥 어느 정도는 JP모건 측에 한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JP모건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런 여러 가지 최종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지수에 대한 예상들을 또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록 측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분석하던 대로 상반기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쪽 네. 블랙록 쪽에서는 채권 쪽을 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식 비중 일시적으로 줄이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결국에는 내년에 S&P 500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또 저점을 도달하면 저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측이 제시한 연말 S&P 500 4,200 이 포인트는 좀 어떤 수치인가요? 지금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IB들이 대부분 4,000, 4,20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내년에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올라오기는 오는데 큰 폭으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연말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CPI 발표 일정까지 FOMC랑 같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번에 좀 CP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상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IB들 측의 예상은 7.2에서 7.3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오면은 괜찮은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저번에 이제 7.7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치에 일단 부합하는 게 좀 나와야지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한 7% 초반 시장의 예상치로만 나와도 저는 어느 정도면 이제는 조정은 조금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CPI 지수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 가운데 연준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개별적인 소식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이 조금 올라줬는데 시장 따라서 좀 올랐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매수 추천이 좀 나왔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목표가를 들어보니까 지금 수치보다 좀 공격적인 목표가 같은데 그렇죠. 요 정도의 재료인 소식인 건가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 그걸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클라우드 이쪽에 성장성을 많이 부여받아가 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클라우드 이쪽이 성장성이 결국에는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했지만 다시 이제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마존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지금 저점 다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일봉상으로는 약간 쌍바닥의 약간 느낌도 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사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뭐 손해볼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클라우드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계약까지 도드라지게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90 수준인데 뭐 140, 150달러의 공격적인 목표가가 좀 제시됐다는 점까지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오늘 흐름도 궁금하지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는 CPI, FOMC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FOMC, CPI는 뭐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듯이 뭐 전망치를 말씀드렸고, FOMC는 결국에는 빅스텝은 맞는데 네. 점도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3개월마다 점도표가 나오는데 이번에 최종 금리 상단치가 저번 9월보다 얼마만큼 더 높아질 것인지 그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뭐 먼저 움직이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후에 대응하는 게 시장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 초반에는 약간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다가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부터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FOMC 이후에 나오는 점도표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두시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까지 싹 다 지나간 이후에는 살짝 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시장 봐야 되겠죠. 뭐 저도 뭐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측은 솔직히 맞을지 안 맞을지 반반 확률인데 시장은 뭐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막판에 좀 급락이 나왔어요. 뭐 5% 넘게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외인들이 계속 팔고 연기금도 최근에 좀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좀 네.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60만 원 이상으로 올려놓은 게 자기네들이 최초에 시장 IPO 상장했을 때 네. 60만 원 이상으로 못 갔는데 자기네들은 연기금은 그런데 빠진 때도 계속 샀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팔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솔직하게 얘기해서 60만 원 이상 되면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없습니다. 테슬라보다도 매력이 네. 없는 것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빠지고 횡보한 이후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당분간은 수급이 안 좋으니까 좀 그쪽으로 접근은 좀 삼가하시기 좀 바랍니다. 테슬라가 좀 계속 빠지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테슬라가 생산 차질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것 때문에 같이 연관을 받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수급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테슬라 이슈까지 좀 LG 에너지 솔루션 60만 원 선에서 빠르게 좀 5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그런 흐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반등 시장이 나왔을 때 계속 시장을 이끌어줬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1조 원도 넘게 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난달에 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을 조절하는 건가요? 일단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기네들도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펀더멘탈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네들이 많이 사놨기 때문에 2,500, 2,600 뭐 그 이상 계속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펀더멘탈의 한계치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외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끝나고 또 다시 저가 메리트 있으면은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뭐 이게 계속 팔고 나가자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물량 조절에 조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워낙 많이 샀으니까요. 약간의 차익 실현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또 해석을 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 현대차와 SK온이 미국의 조지아주에 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 이런 단독 보도가 또 나와줬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종목별로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움직일까요?
그 종목들에 안에서 뭐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얘기는 하지만은 뭐 열흘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SK온이 결국엔 선정이 될 것이다. 조지아주에 SK온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거 선택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는 제가 뭐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도 SK온이 선정될 것이라고 동시효과 방송에서 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냥 얘기 나왔던 게 그냥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있던 소식이 조금 더 확실해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도 한 차례 숨을 좀 골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가 메인이죠. CPI 발표부터 FOMC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이후에 상당 부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전에는 관망세 약간의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다가 이벤트 발생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적극적인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